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파인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은 디스플레이 후공정 본딩 장비를 하는 기업인데요. 관련해가지고 폴더블 폰과 더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블 폰 매출이 늘어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2차전지 관련 매출을 꾸준히 하면서 2023년에 신규 수주도 늘려가고 있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현재에 있는지 가능성까지 오늘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텍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부품 사업부에서 하는 터치 시스템과 디지타이저 매출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장비 사업에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2차 전지 제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제조 장비가 이제 주력 메인 매출이 되는데요. 관련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장비도 점차 2023년에 새로 수주를 받고 있고요. 부품 사업부 매출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말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이 하고 있는 이 본딩 장비는 디스플레이 후공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전공정에서 이 TFT를 붙인 다음에 발광 소재를 붙이는 증착 작업을 하고 봉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OLED 공정은 전공정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OLED를 기판에다가 붙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파인텍의 본딩 장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경쟁사로는 국내에 제이스텍이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제이스텍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이스텍은 이 COF 방식의 본딩 장비를 주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인텍 같은 경우는 COP 방식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F는 필름에 붙여서 플렉서블한 모습을 띠게 되고, COP는 플라스틱에 붙이게 되는데요. COP가 붙여지는 디스플레이는 주로 폴더블 폰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매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날 때 파인텍이 더욱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2년, 2023년 좀 어려운 구간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LCD 비해서 OLED는 빠르게 회복과 또 추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LCD를 사용하던 디스플레이에 OLED 침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IT OLED 현상은 이뤄지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도 OLED 디스플레이 사용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현재 8.6세대 라인을 짓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 수혜를 후공정 기업들도 2024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스텍과 파인텍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폴더블 폰 특히 매출에 따라서는 파인텍이 더 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파인텍과 제이스텍은 서로 경쟁 관계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주 분량을 나눠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파인텍이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 제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좀 투자가 많아질 땐 매출이 늘고 아닌 경우에 매출이 줄어들지만 부품 매출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아까 처음 화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먼저 이 터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터치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런 패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전반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당 장비들은 가전제품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뭐 이런 오븐이라든가 뭐 세탁기, 그 다음에 인덕션, 전기 밥솥 등의 이런 터치스크린으로 활용되는 제품을 꾸준히 납품하면서 캐시카우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디지타이저가 또 매출의 하나의 핵이 되겠습니다. 디지타이저는 이 S펜을 구동하게 해주는 대형 PCB인데요. 이런 모습을 띈 PCB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디스플레이 밑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S펜을 구동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장비 매출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매출 영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장비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인텍이 2023년에 더욱더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2차전지 제조 장비 수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9월달 같은 경우에도 137억 규모의 신규 수주를 받았는데, 기존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
60억대, 100억이 안 나왔던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주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캡 어셈블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압력이 상승할 때 외부로 가스를 배출시켜서 폭발을 방지하는 폭발 방지용 캡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차전지 판매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수주의 지속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보단 좀 떨어지는 전기차 판매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주력 역시 디스플레이 장비인 만큼 장비 수주가 지연되었던 2023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매출 현황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도 적자, 당기순이익도 적자까지 떨어졌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2024년에는 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빠른 흑자 전환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서 2차전지 매출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인텍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방 IT 제품의 부품 매출, 가전용 IT와 스마트폰 디지타이저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OLED 투자 증가에 따른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고 있죠. 관련된 OLED 후공정 장비 매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제이스텍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폴더블 관련해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다 기대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향 신규 매출이 9월에도 수주가 나오고 있는 만큼 2024년까지 업황 속에서도 좀 의미 있는 수주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파인텍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